1984년 2월 25일 천수만에 23톤급 초대형 선박 한 척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좀 다른 모습. 사실 이 배는 이미 수명을 다한 폐유조선이었습니다. 잠시 후 고철 덩어리로 전락했던 유조선에 물을 쏟아붓습니다. 낡은 유조선이 수면 아래로 내려간 이유,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나라 서해안에 지도가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1984년 1월 서산 앞바다는 간척 사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국토 확장과 식량 증대 정책에 따라 1981년부터 서산 일대에 간척지 공사가 진행됐는데요. 바다를 메워 농지를 만드는 일.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망망대해를 땅으로 만들려면 일단 바닷물을 막아야 합니다. 방조제를 쌓아 바닷물을 가두고 그 물을 빼서 육지로 만드는 건데요. 이를 물막이 공사라고 합니다. 서산 간척 사업에서 바닷길을 막기 위한 방조제 길이는 약 6.4km. 착공 4년 만에 마지막 270m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막바지 물막이 공사를 앞두고 현장이 멈췄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서산 간척지의 경우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커서 물살이 매우 거셌던 것.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동차만한 바위를 넣어도 끊임없이 돌을 날라도 모두 휩쓸려버리고 마는 상황. 실패를 거듭하던 이때 공사를 책임지던 정주영 회장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고철로 쓰기 위해 정박해뒀던 폐유조선으로 물살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무게 22만 6천 톤급의 초대형 유조선이 서산 앞바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배가 밀리지 않도록 엄청난 양의 물과 바위를 가판 위로 쏟아붓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던 새로운 시도. 마침내 유조선이 완전히 가라앉습니다. 이후 공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13일 동안 제방위로 쉴 틈 없이 흙과 돌을 쏟아부었고 끝내 마지막 270m가 메워지며 대한민국 영토 155제곱킬로미터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6년 뒤 우리나라 바다에서 또 한 번의 새로운 도전이 벌어집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BTS가 춤을 추고 영화 속 무대가 된 곳. 세계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정답은 새만금. 새만금 역시 천수만처럼 간척 사업으로 생겨난 땅인데요. 새만금 또한 마지막 물막이 공사에서 큰 위기에 봉착했던 곳. 새만금 방조제 공사도 거세 물살을 이겨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밀물과 썰물의 차가 가장 클 때는 최대 유속이 초당 7m에 달했고 최대 수심은 무려 54m. 방조제를 쌓기에는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거세 물살을 이겨내기 위해 동원한 방법,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돌망태 공법. 돌망태 공법이란 철근으로 만든 망태에 돌을 집어넣어 커다란 돌덩어리의 효과를 내는 걸 말합니다. 방조제 건설 때 흔히 쓰는 공법인데요. 이번 공사에서는 좀 더 발전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물살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기 위해 거석과 돌망태를 섞어서 사용한 것. 빠른 유속을 고려해 약 3톤에 달하는 돌을 돌망태에 묶고 이를 다시 4개씩 묶어 총 12톤의 돌망태로 제작했습니다. 당시 건설사가 제작한 돌망태는 무려 27만 개. 이제 관건은 정해진 시간 동안 차질 없이 흙과 돌을 쏟아붓는 일뿐. 곧이어 두 번째 비결, 양동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육지와 바다에서 동시에 돌을 투하하기로 한 건데요. 국내에 20대뿐이던 35톤급 초대형 덤프트럭, 이 중 16대가 투입됐고 바다에는 2,000톤급 대형 바지선이 19대나 동원됐습니다. 먼저 투하 지점에 멈춰선 평바지선에서 굴삭기로 돌망태를 밀어냈고 배 아랫부분이 열리는 저개식 바지선에서도 돌망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방조제를 쌓기 위해 투입된 바위, 돌, 흙만 해도 모두 7,300만 제곱미터. 수양강댐 8개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이었는데요. 과연 결과는? 2006년 4월 첫 삽을 뜬 지 15년 만에 마침내 완전히 물길이 막혔습니다. 이로써 세계 최장 길이 33km의 새만금 방조제가 완성되며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약 409제곱킬로미터나 늘어났는데요.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지금, 요즘 새만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최근 새만금에 가본 적 있나요? 새만금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시원한 도로, 새만금 최초의 간선도로 동서도로입니다. 김제 신포항에서 새만금 신항만까지 15분 거리로 가까워졌고, 향후 새만금 내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새만금은 당초 식량 확보를 위한 농지로 쓰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시대 변화에 따라 신산업 클러스터와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스마트 수변 도시, 관광 레저 클러스터 등 다양한 목적의 공간으로 재정립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2차 전지 관련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며 새만금 산업단지가 첨단 전략 사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여기에 철길, 하늘길을 완성해 새만금을 새로운 교통의 요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새만금의 주요 권역을 연결하기 위해 동서도로에 이어 남북도로도 건설 중인데요. 남북도로까지 완공되면 새만금 안에 있는 모든 곳을 20분 이내로 갈 수 있다는 사실. 새만금 개발청에서는 다가오는 7월 새만금 남북도로 개통을 위해 막바지 공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개통에 속도를 내는 이유가 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지구촌 3대 축제를 아시나요?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 4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월드컵, 그리고 바로 이 행사인데요. 바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입니다. 8월이 되면 이곳 새만금에서 잼버리 대회가 열릴 예정. 전 세계 153개국에서 4만 3천 명 이상의 청소년이 새만금에 방문합니다. 다양한 체험을 하며 행사를 즐길 텐데요. 청소년을 위한 야영 축제인 만큼 새만금에 조성된 8.8제곱킬로미터의 광활한 잼버리 야영장에서 미래 첨단 기술과 안전 체험, 그리고 K문화를 만나게 됩니다. 4만 3천여 명의 외국인 참가자뿐만 아니라 세계 정상급 지도자 30여 명도 새만금을 방문. 이로써 새만금 잼버리 개최로 발생하는 생산 유발 효과는 약 946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약 293억 원, 고용 유발 효과는 1,054명으로 기대됩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와 더불어 국제교류와 대한민국 알리기에 보탬이 될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국토교통부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